네, 국내 최초 공간경제포럼 도시와 공간포럼 2021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아서 함께하게 된 신지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와 공간포럼 2021은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넥스트 노멀 시대 도시와 공간이 어떻게 진화할지 함께 논의하고 토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도시와 공간 포럼 2021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쉽게도 중앙선대위 회의 일정으로 축사를 전해주시고 바로 이석하시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죄송하게 9시 선대위를 후보님도 안 오시고 제가 주재를 해야 돼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먼저 가게 돼서 양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한 경제의 2021년 도시와 공간 포럼 축하드리겠습니다. 64년 창간 이래 57년 동안 건설경제 전문지로 역사를 쌓아오신 이대한 경제는 이제 신개념 종합경제지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차별화된 컨텐츠와 깊이 있는 내용으로 종합경제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를 기대하며 이 대한경제 재창간 1주년과 어제부터 개최되고 있는 2021년 도시와 공간 포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존경하는 김영철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작돼서 백신 접종 이래 여러 가지 백신 확보에 대한 우려가 언론이나 야당에서도 많이 계셨습니다. 저희 정부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백신 접종 약속대로 10월 말까지 70%를 돌파해서 이렇게 1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완화돼서 이렇게 직접 대면으로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는데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다시 확진자 폭증으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입니다. 저도 많이 우려를 하는데 우리가 이 소중한 기회를 잘 관리해서 남용하고 이게 막 방만하게 운영돼서 폭증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정부와 여당은 내년 초까지 SK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토종 백신 개발 성공과 토종 코로나 치료제를 성공시켜서 치명률이 현재 0.8%인데 독감 수준의 0.2%로 낮춤으로써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수출을 이 코로나 와중에도 역대 최대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전 세계의 코로나 환자 방역을 잘 해서 베트남이나 다른 데는 환자가 공장에 발생하면 공장 전체가 락다운이 되는데 우리는 차질 없이 제조업이 돌아가기 때문에 전 세계 납품기를 제대로 맞춰 수출이 가능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명성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세수도 초과 세수가 19조가 더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 재원을 비롯한 재난지원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가 사실 24번, 5번 했지만 공급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난번 2월 4일 이사 대책으로 겨우 했습니다만 만시지탄의 늦음이 있었습니다. 공급 대책이 되더라도 실제로 LTV, DTI를 풀어주지 않으면 집 없는 사람한테는 그림이 떡이 돼서 사실 현금 부자가 줍줍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백만 호의 주택이 공급됐지만 현재 무주택자의 비율은 49%에서 44%, 5%밖에 안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돈을 주더라도 LTV, DTI를 90% 정도 풀어주지 않으면 집값이 한 20%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는 서민한테는 LTV 50%에 30%의 갭을 현금으로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돈 있는 사람이 집을 더 갖게 되는 이런 구조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 민주당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 집값의 10%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게 하고 언제든지 최종적으로 10년 후에라도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부여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번에 시범 1만 원을 제공하도록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됐던 뉴스테이가 제가 인천시장 때 출연했던 누구나 집을 벤치마킹해서 한 건데 뉴스테이 문제점은 8년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시가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영건설들이 많이 돈을 벌었던 그러한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도 의무 임대기간 10년이 지나면 시가로 분양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 뉴스에 나온 것처럼 거기에 사는 임차인들이
도저히 이 엄청나게 값이 오른 시가 분양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쫓겨나게 생겼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년 동안 2배 이상 뛴 이런 주택 가격의 상승분을 그 임차인에게 공유시켜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그걸 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금 늘려서 저희 정부도 30년 이상까지 합하면 거의 OECD 기준 8%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는 이제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내 집을 갖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제가 경기도 교육감님이 왔다 가셨습니다. 교육감님 말씀 들어보니까 공공임대주택에다가 학교를 지으면은 학생 모집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일반 분양주택 애들을 안 보내려고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초의 확정 분양가로 집값 상승분에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으로써 그동안 개발이익과 집가 상승분, 주택가격 상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업자, 국가가 서로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수분양자와 토지 소유자한테 그 개발이익을 돌려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도 부동산 개발이익을 블록체인 기법을 이용해서 전 국민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도시와 공간, 이 아파트가 단순히 주거의 공간이 아니라 소비와 생산의 포털이 되도록 만들고 제가 했던 슬로건이 주택을 망으로 가사를 산업으로였습니다. 더 이상 단독주택을 본드로 붙여놓는 그런 공동주택이 아니라 실제로 협력적 소비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주택이 생산과 소비의 포탈이 되고 주택을 망으로 연결시키고 가사를 산업으로 만드는 새로운 창조의 공간을 만들어서 맨 교외에 신도시 만들어가지고 GTX 지하철 나가지고 출퇴근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잠자리, 일자리, 놀자리가 한 곳에 컴팩트하게 통합돼서 코스트를 줄이고 새로운 생산성을 높이는 그러한 새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김영철 회장님과 이 대한경제 축하드리고 도시와 공간 포럼 여러 가지 우리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 아픈 소리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잘 경청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귀한 시간 내어주셨는데요. 여러분 박수로 여러분 환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든 산업에 거쳐서 미래 먹거리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것입니다. 도시와 공간 포럼 2021 계속해서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요. 박수현 대통령 비서실 국민소통 수석 비서관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박수현입니다. 우리 김영철 회장님과 이 대한경제의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또 오늘 권영세 의원님 오랜만에 이렇게 뵈었는데 늘 존경한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싶습니다. 도시와 공간 포럼 2021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대한경제신문에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논의해야 할 주제들로 구성된 아주 의미 있는 포럼을 기획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그리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이고 또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이미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도 진단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늘 놓치지 않는 관심사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럼에서 과거의 부동산 정책들을 되돌아보고 또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하니 토론 내용들을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둘째 주 이후로 우리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는 현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왔던 정책의 영향인지, 또 이런 현상이 또 지속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계적으로도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의 현상과 우리의 현상은 어떤 관련성은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다음 정부에서는 더 나은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세울 토대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염려와 또 기대가 함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새롭게 접하게 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포럼은 부동산을 땅과 주거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을 넘어서 도시와 공간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도시의 삶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포용적 이어야 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포럼이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좀 더 국민들을 향하고 국민에게 와 닿는 정책이 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좋은 포럼을 준비해 주신 김영철 이 대한경제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 말씀 전해주신 박수현 대통령 비서실 국민소통수석 비서관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계는 큰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정말 필요한 논의들을 도시와 공간 포럼 2021에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현장에선 함께 하시지 못하게 되어 영상으로 대신하셨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도시와 공간 포럼 2021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포럼을 열어주신 종합경제미디어 이대한경제 임직원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와 공간 포럼 2021은 공간의 경계를 넘어 넥스트 노멀 시대 도시와 공간의 진화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고 도시의 역할 재정립과 미래상까지 다룬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주거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물론이고 도시와 공간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 시장을 무시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으로 집값 안정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께서 집을 사기도 어렵고 보유하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고 공급, 금융, 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의 현재를 넘어 미래도 중요합니다. 도시는 나라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시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국민들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시티 등 미래 도시에 대한 설계 역시 기술의 진보가 도시의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길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도시 설계라고 봅니다. 이번 도시와 공간 포럼 2021에서 논의되는 제언들이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도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포럼을 열어주신 이 대한경제에 깊이 감사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도시와 공간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시면서 도시의 새로운 미래 역시 내다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입니다.
이대한경제의 도시화 공간 포럼 2021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 주거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도시 발전을 위한 방향과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해 공간의 경계를 넘어 넥스트 노멀 시대 도시와 공간의 진화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해 주신 이대한경제 김영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에는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강연과 토론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기대가 큽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님과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님,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님께서 발제자로 나오셔서 주택시장 및 조세,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처방책을 제시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김병준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님,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님,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님,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님 등이 참석해 주셔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김병준 교수님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을, 김경환 교수님과 한만희 교수님은 국토교통부 차관을 역임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방향에 대한 해안을 보여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여러 수요 억제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과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및 주택금융 방향 등에 대한 내실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나아가 위드 코로나 시대의 도시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 생태계 혁신 사례,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 등에 대해서도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건전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성장 동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도시 발전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대한경제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포럼이 성황리에 치러지길 기원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는요,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 용산구 국회의원 권영세입니다. 저희 용산구는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이 변화 중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도시와 공간 포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깊고 또 우리나라 전체로 보더라도 우리 오늘 열리는 이 대한경제 주최의 도시와 공간 포럼 2021이 아주 시의적절한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식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이 대한경제 김형철 발행인과 또 함께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리아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일상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한경제가 정말 시의적절하면서 또 부동산 산업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각 산업에 유용한 이런 행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포럼은 공간의 경계를 넘어 넥스트 노멀 시대 도시와 공간의 진화라는 주제에 맞춰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기존의 공간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었으며 그에 따른 경제 지형도는 어떻게 재편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를 다각적으로 하는 그런 담론의 장이 되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문제는 경제 전반에 관한 문제와 달라서 한 재화의 가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기능에 맞춰서 이게 해결하면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들어서 이 시장의 기능을 무시한 채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압박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왜곡이 되고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도 또 어떤 면에서는 별로 필요하지도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잡는 논의가 오늘 토론에서 깊이 논의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도시 경쟁력을 위한 주택시장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포럼이 부동산 건축의 미래부터 도시의 미래까지 폭넓게 생각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준비해 주신 강연과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공간을 새로이 개편할 획기적인 전략과 더불어
미래 산업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다른 산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에 함께해 주신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있을 노이들이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서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는요, 황성규 국토교통부 차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황성규 국토교통부 차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차관 황성규입니다. 2021년 이 대한경제 도시와 공간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형철 이 대한경제 사장님,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송영길 대표님, 권영세 의원님, 김혜재 의원님,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비서관님,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하신 강호인 안전생활 실천 시민연합 대표님, 박선호 해외건설협회 회장님, 정병윤 리츠협회 회장님,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님, 김현태 건설기술협회 회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기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도시는 고성장 시대의 양적 공급 확대에서 저성장 인구 감소 시대로 들어서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 등 질적인 측면도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은 도시 공간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은택도로 대변되는 생활 모습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도시 개발과 관리에서도 친환경, 저탄소가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고 동시에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은 가상 공간까지 도시 영역을 확대시키며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본 포럼의 주제를 넥스트 노멀 시대, 도시와 공간의 진화로 정한 것도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시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시티와 수소도시 조성을 통하여 도시를 혁신의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도시 재생, 생활 SOC 공급 등을 통해 도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광역교통망 확충, PM 보급 등을 통하여 도시 간, 도시 내 접근성을 높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고 도시의 적응력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이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 차원의 종합적인 탄소 중립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후 변화는 전 세계 도시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적응력 있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도시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내년 시행되는 탄소 중립 기본법에 발맞춰 건물, 교통, 에너지, 흡수원 등 각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탄소 중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포용적인 디지털 도시를 조성해야 합니다. 새로운 도시 기술은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시민의 안전, 건강, 편의 등을 강화하는 포용적인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시티를 전국에 신속히 확대하고 나아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시민이 협력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별 맞춤형 도시개발 전략이 중요합니다.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은 인구 감소, 감염병, 재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15분 안에 생활 인프라에 접근이 가능한 15분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시대에 국민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도시 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유엔 헤비타트는 2016년 키토에서 새로운 도시 의제를 채택하며 포용적인 도시 번영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넥스트 노멀 시대 새로운 도시를 위하여 오늘 포럼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가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황성규 국토교통부 차관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는요. 도시와 공간 포럼 2021 개최해 주신 김형철 이대한 경제 대표이사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대표이사님 먼저 내빈분들을 소개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내빈 여러분들 먼저 소개 올리고 저희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소개 올리도록 할 텐데요. 앉아 계신 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연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호인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공동대표님 소개 올립니다. 네, 이외에도 오늘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네, 환영하면서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소개를 올릴까 합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